예, 안녕하십니까. 4장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R 스크립트 창을 하나 열고요. 뭐 이름을 ch 04로 잠깐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 138페이지를 보시면, 자, 먼저 이게 이번 장은 조건문이기 때문에 if문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파이썬을 배웠던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전학기에 이제 C를 배웠던 학생도 있을 건데, 조건문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if문 생각하죠. if문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 요거에 대해서 R 프로그램에서도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8페이지에 보시면, 자, 잡점 타입, 여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문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Alt 마이너스 누르면 대입 연산자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R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C에서는 작은 따옴표는 문자, 큰 따옴표는 문자, 열 이렇게 구분하지만 파이썬이나 그리고 R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구별하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는 작은 따옴표, 뒤에는 큰 따옴표, 요것만 안 되는 겁니다.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닫아야 되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닫기만 하면 됩니다. 자, 파이썬하고 뭐 C하고 if문, 반복문 이런 문법이 약간 틀려요. 여기서도 파이썬하고 R하고 틀립니다. 여기서는 가로를 써서 잡이 B냐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중괄호를 해줬습니다.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보너스, 그래서 뭐 귀찮은 게 아니냐, 대입 연산자를 등호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else문을 바로 이어서 써야 됩니다. C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R에서는 이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보너스를 100을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중요하죠. 거기는 중괄호를 안 쓰는 대신에 들여쓰기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렇지만 R에서는 중괄호를 쓰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적용이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는 보기 좋게 하려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들여쓰기는 꼭 지켜주시고요. 자, 전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A를 집어넣고 B냐고 물어봤는데 B가 아니니까 당연히 보너스는 100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if else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그러니까 코드 4-2번 보시면 여기 타입을 B로 넣고 보너스를 100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if else를 안 쓰고 if만 써서 실행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else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는 else를 안 쓸 수도 있다. 그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어떤 조건을 만족되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해라. 이러면 그게 사실 else문을 쓴 거랑 비슷하거든요. 넘어가고요. 자, 다중 if else문 한번 보시죠.
자, 스코어라고 하는 것에 85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코어가 90이 넘으면 그러면 A 약점을 주고 if else 스코어가 90이 넘으면 90이 아니고 80이 넘으면 그럼 B를 주면 되겠죠. 그레이드에 B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조건문을 물어서 스코어가 뭐 70이 넘으면 당연히 이제 뭘 주면 될까요? C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60) 이상이면 그러면 당연히 D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그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 나머지란 얘기는 결국 뭐예요? 60 이하가 되겠죠. 그 나머지는 F를 줘라. 그래 놓고 그레이트 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85점인 게 당연히 뭐예요? B를 맞겠죠. B를. 그죠? 그렇게 if문, 그 다음에 if else문, 그 다음에 if else문을 이용한 다중 if문 요거를 한번 실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41페이지 A하고 B에 값 10하고 20이 들어가 있을 때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조건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문제인데, 자,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B에다가 20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if문으로 A는 5보다 크고 AND 연산자 하나 쓰고 B는 5보다 크고 둘 다 5보다 커야 돼요. 그럴 때만 조건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프린트 A 더하기 B.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이 나오죠. 두 개 다 5보다 크니까. 근데 여기를 B를 30보다 크다. 그러면 요 위에는 이미 실행됐던 거니까 요것만 실행할게요. 그런데 뭐예요? 요게 실행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만족되지만 이쪽이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잠깐만요. 글씨가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작아 보이던데 글씨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오화 연산자가 바로 자, 요거 요게 아니죠. 요겁니다. 여러분 백스페이스 엔터 위에 $1 표시 있죠. 그 위에 있는 애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주시면 자,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만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라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과 20을 더해서 30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에서 사막 영상자 C에서도 그렇고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자, 그거 비슷한 것을 여기서도 있기 때문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f else문이라는 게 있어요. if else문. 자, 그러니까 if문을 쓰기에는 너무 짧은 거, 이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요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런 식으로 A, B로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사망연산자라고 하는데 요것으로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f, else 이렇게 써주시고 맨 앞에 있는 건 조건입니다. 조건.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봐서 참이다. 참이면 그 다음 거 A 값. 거짓이면 뒤에 거. 즉 뭐냐면 요것이 참이면 이 LVS 값 요 전체가 뭐가 되냐면 A가 되는 거예요. 요게 거짓이면 요 전체가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면 B의 값이 C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C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죠. C는 당연히 B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요거를 부등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참이 되죠. 참이 될 때는 뭐예요? C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A가 들어갈 겁니다. A가 10이니까 당연히 C의 값은 1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if else문을 이용하면 한 번에 한 줄로 이 조건문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반복문 있습니다. 자, 여기 주석 처리를 하나 하고 2절 반복문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길으면 어디서 어디에 끊기는지 몰라서. 자, 포문을 쓰고, 자, 우리가 파이썬에서 배우는 문법을 조금 인용을 합니다. 자, i는 in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1:5라고 하는 것은 1부터 5까지 1, 2, 3, 4, 5 5가지 그거에서 하나씩 뽑아서 i에다 집어넣습니다. i가 첫 번째는 1이 되고 두 번째는 2가 되고 세 번째는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프린트 별표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를 한꺼번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5번 출력이 돼요. 근데 여기를 i라고 여기를 별표로 하지 말고 실제 i의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기 i를 넣어요. 그래 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1, 2, 3, 4, 5 이렇게 i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부터 5까지 들어있는 가방 중에서 첫 번째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값이 반복할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5번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145페이지에 보시면 6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예, 끝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프린트는 하나의 변수를 출력할 때 쓰는데 여러 개의 변수를 출력할 때 쓰는 함수가 뭐냐면 ca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ca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구구단 출력할 때 만들 수 있죠. 자, 1부터 9까지 자, cat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2단 하는 겁니다. 2단. 자, 2 곱하기 여기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쉼표.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i. 그리고 다시 i 다음에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곱하기 다음에 있는 숫자와 결과값만 틀리지 나머지는 고정됐어요. 고정됐다는 얘기는 문자열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i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줄바꿈 해주면 되죠. 줄바꿈. 역슬래시 n 하면 줄바꿈이에요. 그 다음 줄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2단이 출력됐으니까 사실은 이 폼을 2번 쓰면 9구단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9구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숙제라고 해서 제출하는 숙제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숙제라고 했을 때 한번 연습을 해봐라 이런 얘기고, 진짜 숙제는 사이버 캔버스에 과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으면 과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반복문 안에 if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빠져나와라, 내지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for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는 뭐냐면 i가 1부터 20까지 하되 여기 지금 퍼센트가 두 번 들어갔죠. 나머지죠. 나머지 연산을 해서 이게 0이 되면, 즉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럼 뭐예요? 그건 짝수란 얘기죠. 짝수이면 짝수는 출력해라 이거죠. 짝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짝수만 출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짝수만 출력이 됩니다. 제가 원래 전체 블록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다 해주면 얘가 묶여있는 이 전체를 다 한꺼번에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까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148페이지에 보니까 뭐예요?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스킵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149페이지에 코드 4-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row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nrow의 iris, 데이터셋이죠. 데이터셋에 nrow, 여기 이름이 똑같으면 좀 혼돈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놨겠습니다. 넘버, 로, 뭐 그런 의미로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리스의 로, 즉 행이 몇 개냐 이거죠. 그 행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my label, 라벨, 여기에다가 빈 공간을, 이게 지금 비어있는 벡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리스의 라인 수만큼 반복해라 이런 얘기죠. 아마 150줄 반복할 겁니다. 자, 만약에 아이리스 거기에 이제 그 필드가 여러 개 있죠. 그 필드 중에 패럴 좀 랭스가, 여기 i는 라인 수예요. 몇 번째.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아이리스인데 여기에서 요 값이 여기 이렇게 1.4 얼마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죠? 요 값이 1.6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my 레벨의 값을 뭘로 놓냐면 L로 놓고
자, 그렇지 않으면 iris 역시 마찬가지로 필드의 패러렐 랭스가 이 i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i가 1이면 요거, i가 1이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i가 4면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의 값이 5.1보다 크면, 그럼 무진장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myLevel i의 값에다가 뭘 쓴다고요? h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아니다. 중간값이 있겠죠. 자, 그럴 때는 myLevel에 m을 쓰겠습니다. 중간값이란 얘기겠죠. 그럼 150개를 다 분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뭐예요? h나 l이나 m이나 이런 값으로 바뀌겠죠. 바뀐다기보다 여기 myLevel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myLevel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철자를 틀렸는데, 여기 실행을 안 했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실행하고 나서 결과를 봐야죠. 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150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 앞에 있는 애 그 자리가 첫 번째 자리고 얘가 17번째 자리고 얘가 33번째 자리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LLL 쭉, 즉 1.6보다 작은 수였다가 요거는 중간인 숫자였고 쭉 가서 보니까 요즘 되니까 요즘부터는 뭐예요? H값, 즉 5.1보다 큰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150페이지를 보시면 뭐 요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걸 넣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줄은 뭐냐면 요 값하고 라벨, 지금 붙인 라벨하고 두 개만 뽑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new DS라고 했는데 이름은 여러분들 임의로 주면 돼요. 데이터.프레임, 쪽지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데이터 프레임은 점이 들어가야 돼요. 함수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만든 사람에 맞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 랭스라 값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라벨 두 개를 이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개만 출력해 달라? 6개만 출력해 달라는 얘기죠. 나는 10개 출력하고 싶다. 뒤에다 10이라고 쓰면 10개 출력되는 거예요. 기본값이 6개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값에 대해서 라벨에 어떻게 매핑이 됐는지, 라벨링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자, 우리가 포문이 반복문이라는 걸 배웠어요. while문도 반복문이죠. 포문하고 while문하고 차이는 뭐예요? 보통 while문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걸 만족하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sum에 보통 어떤 거 합계를 구할 때는 항상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0으로. 그러니까 비워놓고 거기다 쌓아야 되기 때문에 i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 1 값을 넣고 while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현재 1이니까 작죠. 그러니까 계속 실행하겠죠. 언제까지? 100을 넘어갈 때까지 sum, 자, 그리고 sum 플러스 i, 그 다음에 i, 이건 자기 자신한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다가 하나씩 더 증가시켜줘라 또는 i를 증가시켜줘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sum 해주면 자, 실행을 하면 505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자, 뭐 다 아는 내용들인데 자, while문은 조건을 걸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할지 정확하지 않을 때 보통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이걸 돌렸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 여기 빨간색이 나옵니다. 빨간색이. 여러분 152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했어요. 빨간색이 나와. 이거는 뭐예요? 계속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중지하고 싶으면 그걸 버튼을 누르면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실행해서 반복을 오래 하는 무한 반복에 빠졌을 경우는 당연히 중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건 뭐 하루 이틀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걸 누르면 안 되겠죠. 오래 걸린다고 해서. 뭐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문 배울 때 두 가지 명령어를 우리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문이고 또 하나가 넥스트입니다. 아마 다른 언어에서는 넥스트 대신에 컨티뉴라고 하는 걸 썼을 건데 자, 브레이크문은 지금 반복하는 걸 지금 현재를 중단하고 빠져나오라는 얘기고 넥스트는 지금 반복하는 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중단하고 다시 시작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를 한다고 하면 지난 학기도 얘기했듯이 알바를 한다고 하면 브레이크문은 해고당한 거고 넥스트문은 일을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장이 그래 너 오늘은 쉬어. 오늘은 원래 5시간 일해야 되는데 2시간만 하고 3시간은 뭐 네가 잘했으니까 3시간은 오프 시켜줄게. 그러면 3시간에 대한 알바비는 주면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은 0이고 포해서 i는 1부터 10까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sum에다가 만약에 i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중단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sum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무엇이 문제죠? 아, 잠깐 여기 이게 안 먹히는군요. 예, 이렇게 해서 15가 나왔습니다. 아까 추계합 연산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해봤는데 안 되네요. 파이썬에서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C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추계합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넥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요거를 프린트 해놓고 i라고 해놓고 여기 넥스트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뭐냐면 5가 되는 경우는 넥스트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건 오프 됐으니까 그날 오프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오프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 실행해서 결국은 1부터 뭐예요? 10까지 출력하는데 5번 빠지게 출력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가 빠져 있죠. 넥스트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은 apply 함수를 쓰는 건데
어플라이 함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155페이지에 보시면 어플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자,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 셋을 가지고 지금 뭐냐면 앞에 것은 행이고 행은 다 비워놓으면 다란 얘기죠. 그럼 열은 뭐냐면 1부터 4까지만 뒤에 품종은 빼란 얘기예요. 품종은 원래 5개거든요. 열이 품종은 빼라. 왜? 고기는 뭐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일은 뭐냐면 행입니다. 행을 기점으로 해서 요 미는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민이라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름만 써도 이게 함수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하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리스를 한번 볼게요. 요거 요 4개를 합하라는 얘기예요. 합해서 평균 4로 나눠줘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55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 2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2가 되면 각 여기 시펄 랭스, 시펄 위드, 피럴, 패럴 랭스, 패럴 위드 요 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4개의 값만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4개의 값만. 이게 각각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안에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한다는, 함수를 만든다는 거죠.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자, 여러분 157페이지에 보니까 함수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입연산자 쓰고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 함수의 기능, 뭘 해야 되는지를 써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mymax라고 하는 내가 만들었어요. 뭐 화살표로 해도 되고 등으로 해도 되고 펑션, 이건 키워드니까 외우시고요. 자, 여기 매개 변수, 그러니까 입력되는 변수 x, y, 그러니까 x와 y 두 개를 입력을 해서 그 중에 큰 값을 리턴하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 함수 이름은. 자, 당연히 중괄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um.max, 뭐 이렇게 num.max라고 안 하고 그냥 max라고 해도 상관없죠. 근데 max라고 하면 기존에 내장된 함수 이름하고 똑같아서 아마 얘가 num.max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x를 집어넣어요. 왜냐면 뭐가 큰지 모르니까 일단 x가 크다라고 전제해놓고 x와 y 비교해서 만약에 x가 크면 그냥 내버려 두고 만약에 y가 크면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y가 x보다 크다 그러면 num.max에다가 y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안 바꾸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여기 또 값을 가로를 쳤어야 되는데 안 쳐서,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요? 이 함수 호출할 때는 함수 명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3,5 아니 6 이렇게 놓으면 뭐가 돼요? 어딘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죠. 그럼 6이 출력이 되죠. 이거는 이제 안 담아도 일단 요거의 값을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책 158페이지처럼 20하고 15, 31하고 45 그러니까 두 개에서 최대값을 뽑아서 그거의 합을 구하고 싶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큰 값을
A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mymax 10하고 20 이렇게 했을 때 요거의 큰 값을 B에다 넣고 이 두 개를 합해라.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밑에 보니까 y의 값에다가 2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2라고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mymax 7을 이렇게 해놓고 원래 두 개 넣어야 되는데 하나만 썼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2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mymax 1을 넣었다. 그러면 1하고 2하고 비해서 최대값이 2죠. 그러니까 2가 출력됩니다. 그죠? 이렇게 값을 임의로 넣어주면 이게 기본값이 돼요. 기본값. 디폴트 값이 돼서 요 값이 만약에 이것처럼 값을 주어지면 자리에 다 값이 들어있으면 이건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6이 출력이 됩니다. 6. 그죠? 근데 값이 안 들어가면 자동으로 2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mymax y에다가 이렇게 넣고 x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뭐 40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이게 이런 경우는 순서에 의해서 이 4가 x에 들어가고 요 6이 y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순서 바꾸고 싶을 때는 요 앞에 매개 변수 이름을 써주면 바꿔서 들어가요. 여기 x에 40이면 여기에 40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경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뭐 설명 제가 의도했던 거 좀 틀리게 나오는데, 아니 틀리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한 건데, 여기 이렇게 하나만 넣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프린트를 하나 써보죠. 프린트. 이렇게 해야지 제가 원하는 결과를 y라고 하죠. 자, 이래 놓고 이거 실행한 다음에 요거 실행해 주면 자, y의 값이 2가 출력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x가 40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값이 40이 들어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를 쓰면 순서를 무시하고 그 매개 변수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매개 변수 이름이 없으면 순서대로 들어가고, 만약에 요 개수하고 요거 개수가 안 맞으면 디폴트 값이 있다. 그럼 그 값이 대신 들어가는 거고, 만약 그렇지도 않으면 그때 에러가 납니다. 근데 이제 C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뭐 뒤에 이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적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넘어가시고 뭐 호출하는 방법 쭉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 160페이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패키지에다가 함수를 저장한 거, 그걸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자, 여기 보시면 160페이지에 보시고 1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161페이지에 보니까 myDiv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mypong.r이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을 했고,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스에 있는 함수를 불러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재사용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니까 조건에 맞는 데이터 위치 찾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타이핑 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필요한 경우는 그냥 이미 타이핑 친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하고, 자, 위치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스코어가 84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84가.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 이건 위치를 얘기하는 거.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84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2하고 네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맥스는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고, 요거는 내장된 함수예요. 민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대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때 위치.max라고 하는 값이, 자, 이 벡터 안에 맥스 값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에 있다 이런 얘기죠. 민하고 위치 민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이 위치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68이라고 하는 숫자를 99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 그러니까 위치를 위치값을 담는 거예요. 자, 위치 스코어 68이라고 하는 위치를 받아서, 그럼 인덱스 idx에 위치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위치값을 내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담아 있는 곳에다가 뭘 넣는다? 99를 넣는다. 99를 넣는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를 출력해 보자. 그랬더니 뭐예요? 68이 있는 위치에 99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뭐 165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뭐 166페이지 있는 것도 참고하셔서 문제를, 아니 실습을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장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